사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오픈 AI의 그 달리 3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텀이라는 곳에 왼쪽에 보시면 로그인만 하면 다운로드 돼. 60대 이상의 나이로 연기를 해줘하면 얘가 어떻게 하느냐. 그때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는가? 이거 아직 지금 전혀 나이 전혀 없죠. 60은 이렇게 하는 거 그쵸. 정서적인 공허하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영상으로까지 이제 만들어낼 수도 있고 거기에 다시 또 2D를 넣을 수도 있고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 그때 이제 실험작으로 이제 그런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새로운 그 전까지는 라이트 아트 위주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신의 양쪽 옆구리 아래까지 봅니다. 내쉬고 기분이 이렇게 뒤로 가요. 근데 이제 많이 만들다 보면 이거를 또 정리를 하고 싶어질 수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정리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정리는 안 했는데 어떤 그 매개 변수를 썼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썼나 저렇게 썼나 이제 세팅을 변형하는 게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면 이제 이 남자가 유지돼서 생각이 되게 분위기는 또 처음 했던 거보다 이게 이걸 하나 만들어요. 이걸 여기다가 바로 안 쓰시고. 어떤 지금 스토리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GPT와 이제 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이제 협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제가 할 거는 사실 인물은 급하게 만들어서 아직 잘 확정은 안 됐는데 일단은 제가 주인공이고 그 이제 시각적인 것에 엄청 의존하는 미술 치료사가 시각장애 학교에 가서 굉장히 방황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재밌네요, 세팅이. 네, 그래서 네. 제가 겪었던 일을 그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시각에 굉장히 의존했던 사람이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갑자기 낯선 세계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네. 근데 생각보다 그 학교에 비시각장애인들이 시각적인 통제를 엄청 하고 있고 근데 거기에서 아이들이랑 소통을 할 때 아이들만의 시각 세계가 따로 있다는 걸 발견을 하고 그 뭐 전문가들이나 책에서는 뭐 촉각이나 청각에 의존하는 미술 치료를 하라고 했는데 정작 아이들은 시각적인 미술 치료를 하고 싶어 하는 걸 발견을 해서 방법을 소통하면서 찾는 것 그거를 넣으려고 하는데 결말은 뭔가 이거다라고 답을 찾진 못하지만 찾아가는 과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열려서 하고 싶습니다. 좀 당황했던 게 제가 애초에 그 PDF 파일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심리학적으로 풀어줄까요? 이런 식으로 좀 가미를 원할 거면 그렇게 제안을 하길래 제가 좀 그렇게 해주라고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해외 사례 같은 거를 제가 일일이 찾질 못하니까 찾아주라고 했던 게 좀 도움이 됐어요. 해외 미술 치료사들은 시각장애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알고 싶어서 이게 조금 비판점이나 좀 제한되는 것, 우려되는 거를 말해달라고 했더니 이게 철학적이어서 짧은 단편 영화로는 좀 한계가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해주길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했더니 좀 극적인 장면을 잘라가지고 좀 은유적인 메시지로 해보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고 상징 요소로 좀
넣어보려고 해요. 그 스토리 해커를 눌러서 첫 번째 그 질문을 하자마자 사실은 거기 나온 아이디어로 이미지를 도출을 한 거예요. 그 제가 어떤 거였냐면 이 주인공은 그 심리학자이자 디지털 전문가예요. 근데 이제 기후 위기라든가 뭐 이런 이제 그걸 미래의 어느 도시에서 지금 재원이 모자르니까 막 이렇게 폭동이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이자 이 사람한테 과제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옛날 그 위인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죠.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통치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질서를 지킵시다라든가 뭐 이웃과 조금 나눠 먹자라든가 뭐 이런 메시지를 이제 고인을 활용해 디지털을 만드는데 이 사람이 동원이 돼요. 근데 이 사람도 어느 날 사고로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이것들이 이 시스템 안에서 다시 이제 활용이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의 자유라든가 이런 욕망을 다 억제시키고 그 국가의 이런 정책에 그 사람들 나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사람으로 오히려 이렇게 역전이 돼서 나쁜 사람이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미 죽었지만 이제 미래니까 이 사람의 뇌가 억울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진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시각 장애인 그 텔레비전 볼 때 여기 이제 그 프롬프트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그 화면에서 말하는 내용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 자막으로 바바바바박 뜨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그 명절 추석 때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과 같이 이제 제사상을 차리고 차례를 지내는 그런 단순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반찬 잘 만들던가요? 아니요, 계속 나물 같은 것도 있긴 있네요. 약간 시골 풍경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는 시골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걸 좀 힘들었어요. 너무 가짓수가 많게 해가지고 저는 좀 근데 이제 거기서 좀 확장을 좀 많이 하는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워낙 그 기존에 저희가 쌓아갈 때부터 모든 저의 뭐 예술적이나 뭐 감성적인 것들이 다 약간 어머니가 돌아가시 전과 후가 많이 갈린다라고 제가 쓰면서 저도 이제 스스로 알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또 바탕으로 계속 좀 얘기를 해줘가지고 되게 도움은 됐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챗 GPT가 예술의 그 영역에는 한참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써달라고 했을 때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일상적인 거에서 뭘 해줘 했을 때 나오는 이야기들이 사실 재미가 없는 이야기들만 얘기를 좀 많이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성공하기는 너무 어렵겠구나. 근데 다만 그 하나하나의 뭐 단어들이라든가 약간 그냥 한 줄 문장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가 될 때는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얘한테 뭘 맡겨서 하기에는 아직은 멀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우연히 그 사진과 졸업반 학생들 그 포트폴리오 리뷰하는 거길 갔었는데 그 어떤 학생이 사진가인데 그 미드저니로만 작업을 해서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개구리 소년 사건을 다시 미드저니로만 자기가 이렇게 상상해서 그 아이들이 놀았을 법한 그런 이렇게 궤적을 쭉 따라가면서 이제 현재의 모습까지 추론하는 거였는데 사진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너무 그게 인상적이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까지 사실 뭘 할까 아이디어가 사실 없었어요. 근데 제 이야기 너무 재미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어저께 보면서 제가 떠올렸던 이제 기억에 그 왓츠앱 같은 걸로 누가 저를 초대를 한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어떤 사람이. 근데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제 유럽에 있는 여성 예술가 3명이 같은 시간에 자기 동네를 돌면서 이렇게 산책하는 거를 공유를 계속 하는 그런 이벤트였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보면서 얘네들이 지금 각각 돌고 있는 곳을 이렇게 쭉 보고 짧게 동영상도 올리고 근데 되게 재밌었거든요. 저도 산책하는 기분이 들었고 근데 그 일이 있었던 그 다음에 몇 개월 후에 이제 우크라이나
그 예술가도 한 명 있었거든요. 그 3명 중에. 근데 거기 전쟁이 났잖아요. 그래서 되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모르는 작가이긴 한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얘랑 같이 상상해 보면서 쓰면 어떨까? 그러니까 전 그런 상황에 있던 그 뭐랄까,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전쟁의 상황에서 어떻게 예술 작업, 그러니까 삶을 지속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한번, 예, 그래서 예, 오늘 이제 막 좀 전에 사실은 이 아이디어가 생겨서 떠올라서 그거를 이제 한번 이제 급하게 물어봤고, 그다음에 이미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왜 그 존 오브 인터레스트 되게 영화 재밌게 봤는데 그 이미지 구성 너무 좋아서 제가 약간 세뇌를 시켰죠. 너는 그 감독이다. 그래서 그 감독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약간 제가 2020년도에 추억을 다시 되살리는 어떤 그런 작업이잖아요. 그 추억에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약간 그 사진, 오래된 사진을 보는 느낌이 그 왜 사진 연구자 중에 그 발터 베냐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의 연구자로 그 사람을 이제 초대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감독은 이제 그 사람이고 이제 연구자는 그 사람이고 해서 둘이 합작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저 꾸깃꾸깃한 사진들이 그 시대 그거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때 이제 산책에 대한 경험을 시작으로 했고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그 예술가 그쵸 그 중에 3명 중에 1명이 이제 우크라이나 예술가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났고 이 예술가를 전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궤적을 이제 추적해가는 그래서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소설로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냥 그 실제 생각. 이야기랑 결합이 되면 되게 좋겠네요. 앞쪽은 그냥 구현을 해야 되니까. 예, 그 앞쪽은 실제지만 그 후반의 이야기는 허구가 되는 그런 걸로 생각을. 진짜 찾아서 이렇게 연락이 되는지. 제목은 죽을까 말까 이고요. 네. 이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꼭 오늘 죽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는, 그냥 지금 요즘 현대인들이 대다수 못 죽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해서. 근데 죽음과 삶의 경계에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날씨가 좋아서 오늘 하루 더 살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죽으려고 하는데 막걸리가 한 잔 먹고 싶어서 산다라는 설정을 전 했거든요. 그런 게 아닐까. 윤용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그 철학 그 GPT 그 폼을 대화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더 알게 됐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에 대해서, 사실 원래 제가 이게 지금 쓰고 있는 희곡인데요. 좀 더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거를 원래 안 좋아하고 잘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GPT를 이용하면서 좋았던 점은 요즘은 질문하기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뭔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전 어렸을 때부터 질문이 많은데 학교에서도 질문하면 너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 라는 그런 얘기를 항상 듣고 컸거든요. 근데 챗 GPT는 제 질문에 다소 직선이지만 정성스러운 대답을 해줬고, 물론 제가 원한 건 곡선이었고, 그래서 어떤 이 기계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감 아닌 교감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고, 단점은 역시 저는 어떤 테크닉적인 걸 떠나서 아무래도 기계다 보니까 제 성향은 사람한테 질문을 해서 사람한테 답을 얻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온도라 그럴까요? 온기가 느껴지지 않아서 어느 정도 질문이 몇 개 순차적으로 가다 보면 더 이상의 어떤 제 흥미로움을 연속성을 가지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수업을 듣는 것도 저는 이 챗 GPT하고의 어떤 작업도 좋지만 여기 계신 선생님들하고 또는 이제 강의해 주신 선생님들하고 눈 마주치면서 대화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순간이고, 제가 글 쓰는데 영감이 떠오르고 작업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GPT하고의 작업은 거기까지는 어렵다.
예, 그걸 느꼈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무례대나 지금 내 인생의 이 두 봉우리에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심각한 상황에서 선택을 어떻게 하면 되니 이렇게 하니까 첫 번째 지혜는 마음의 여유와 인내를 가지는 거고 두 번째는 유연한 사고와 경로의 변화. 모든 길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아. 유연하게 해야 어떤 위기를 피하고 내가 원하는 봉우리에 갈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함께 하는 힘이 있어야 돼. 혼자 가면 안 되고 동행을 잘 해야 네가 원하는 그 정상에 갈 수 있는 거야. 그 바로 옆에 있는 봉우리는 완전 이제 파멸의 봉우리인데 지금 아주 고뇌에 찬 주인공이 이제 어느 길을 가는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제목은 바꿔야 되겠는데요, 그죠? 두 봉우리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선택의 봉우리. 예. 그런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네요. 이 이야기는 저는 인간의 편리함과 이기심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이거는 약간 지금 현재보다는 좀 미래의 이야기인데 지구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살 곳이 줄어들어서 이제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바다 위에서 이렇게 기둥 하나로 해가지고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고립된 삶을 사는데 약간 로봇 새가 와가지고 택배랑 막 배달 이런 것도 다 해주고 생필품이랑 음식 같은 거를 다 집 안에서만 해결을 해요. 네. 그리고 주인공은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매일 청소를 해요. 근데 편리함과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일회용품이나 아니면 막 청소나 식사도 다 일회용품을 사용해서 쓰레기가 가득하고 집 안에 있는 배출구로 그 쓰레기를 버려요. 그래서 밑에 네. 그래서 해수면이 점점 차가지고 그 물에 결국 이렇게 침수돼서 죽습니다. 네. 끝까지 고립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 여기에서 하는 질문들에 답을 하는 게 저는 너무 재미있었어요. 약간 저를 되돌아보는 그런 게 좀 많았었던 것 같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약간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회사원이라는 캐릭터를 넣었는데 자꾸 다른 캐릭터를 하고 싶은데 자꾸 회사원을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원 말고 뭐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좀 대화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고 또 거기에서 쌓여서 다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